안녕하세요. 두비두비입니다. 오늘은 자연물 배경, 숲 배경 빨리 그리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이나 자동차, 집 이런 거는 스케치업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이제 큰 고민거리가 안 되지만은 스케치업으로 만들어진 이제 나무나 풀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웹툰에 쓰기에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물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그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 용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자연물을 빨리 그리려면은 이제 직접 그리는 방법하고 만들어진 소재를 다운로드 받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쓰는데 요 입자가 너무 작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물 배경을 이용을 해서 그리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일단 스케치를 해야 돼요. 일단 여기 이렇게 숲을 요 정도 모양으로 하고 나무를 이만큼 하겠다. 약간의 그 배치, 디자인적 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대충 위치를 정한 다음에 이제 나무, 제일 중요한 나무 색을 잡아 볼게요. 그래서 나무를 일단 위치를 잡는 겁니다. 일단 대충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제 쭉쭉 그려주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거는 두껍게 멀리 있는 거는 가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잡아주고 일단 제대로 원고에 쓰실 거는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시범을 보이는 중이라 좀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게 나무를 이제 그렸죠.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 레이어 이름을 나무로 해주겠습니다. 나무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붙일 풀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요 식물 브러쉬를 이제 미리 다운로드 받아준 것 중에 풀잎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초목도 괜찮고 저는 이렇게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한 색으로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저는 이 브러쉬를 그냥 쓰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나와요. 이렇게 브러쉬를 쓰면은 이제 단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요 밑바탕 혼색 채색을 체크를 해주면은 색깔이 이렇게 섞여요. 반투명하게. 그래서 요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면은 창, 보조도구 상세,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색재,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여기 잉크에 밑바탕 혼색이 나오죠. 세 코나 세 번짐 요거를 이제 눈을 보이게 요 앞에 있는 눈 아이콘을 체크하면은 여기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요. 꼭 필요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색을 이제 뿌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쓸 당시에 이제 계절감이나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혼색을 좀 끄고 이게 안 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고 다시 혼색을 켜고 적당히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섞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제 배경을 그릴 때는 좀 크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그려놓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을 그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나무 앞에 있는 풀을 그려야 되는데, 나무 앞에 있는 풀은 잎사귀가 좀 또렷하게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 앞에 있는 풀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제 찾아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미리 다운로드 받아둔 게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쓸만한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괜찮은 풀을,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색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 색을 진한 색으로 하고 요거를 연한 색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앞부분에 나무 앞에 넣을 풀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만일에 이게 색깔이 안 변하는 브러쉬다 그러면은 위에 레이어를 일단 모양을 잡아 주시고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클리핑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그라데이션, 이 나무를 좀 얼룩덜룩하게 그라데이션이 나게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풀립 브러쉬를 설정을 해서 아까 초목에서 요거를 이제 살짝 색깔을 요거를 혼색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살짝 혼색을 넣어 줄게요. 근데 요거에 보면은 요 브러쉬의 창 보조도구 상세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브러쉬 크기, 잉크, 그리고 안티 에일리어싱 브러쉬 모양, 그리고 여기에 방향, 브러쉬 농도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 알갱이, 그러니까 이 소재가 조금 더 크게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면은 살포 효과를 체크하면은 이 입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자 크기를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원래보다. 입자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자 크기를 맞춰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앞에 있는 색이니까 더 밝아 보이게 이런 식으로 색도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바탕 혼색을 걸어서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이제 나게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표준으로 해도 되고 곱하기로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오버레이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라이트로 했을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색상번, 선형번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봐서 본인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라이트가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밝으니까 에어브러쉬를 투명으로 설정해서 좀 너무 밝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좀 살짝 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백그라운드 이제 나무 위에 들어가는 풀, 나무 밑 그리고 나무 앞에 있는 풀, 그러면은 이제 나무 뒤에 들어가는 숲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체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훨씬 톤 다운된 흐린 색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 색을 부어넣기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넣기를 해보시고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아니면 하늘이 보이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늘을 그려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갈 나무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앞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톤 다운 되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앞에 있는 나무보다 작게 그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적당한 위치에 꽂아 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좀 더 제대로 꼼꼼하게 디자인해서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제라서 대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색깔이 앞에 나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연하게, 그래서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하면은 이거를 하면은 이 레이어에 그려진 모든 그림이 내가 지금 지정한 색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그래서 회색조로 이렇게 선색을 그리기색으로 변경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같은 색으로 이파리를,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멀리 보이는 이파리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멀리 보이는 이파리를 조금 넣어 줄게요. 그래서 입자 크기를 요것도 좀 크게 너무 컸네요. 입자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군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나무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혼색을 꺼주고 멀리 있는 나무용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나무 이파리가 보이도록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숲이니까 멀리 있는 요 밑에 풀도 좀 보이겠죠? 조금씩 디자인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럴싸해 보이게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리고 이거를 미리 그려놨다가 필요할 때 복사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고 이 멀리 있는 숲, 이거는 멀리 있는 것들은 보통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흐리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많이 넣었고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요 하늘색은 봐서 요게 이제 대낮이라면은 요거보다 밝은 색으로 해도 되고 밤이라고 하면은 밤처럼 보이는 색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려 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일부분씩 조금씩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써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선택법 나머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제 잠깐요. 요거를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쪼개 쓰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걸면은 어때요? 여기만 딱 그려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만일에 다른 식으로 쓰고 싶다, 다른 쪽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물은 일부러 좀 크게 그려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잘라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쓸 앞으로 이제 스토리 진행상 콘티가 나오면 이제 장소가 확실히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숲 배경을 한 두세 개, 이제 좀 숲 배경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대여섯 개 정도 미리 그려놔서 그거를 계속 복사해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 멀리 있는 숲 배경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요 부분만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꺼버리고 요 상태에서 이 멀리 있는 숲 나무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만큼만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릴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레이어를 그래서 이 미리 그려놓는 소재에도 레이어를 분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두고 이제 이거를 그렸으면은 이제 특정 시기에 맞게 색감을 좀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에 소프트 라이트를 하고 내가 추가됐으면 하는 색감 톤을 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붉은색이 들어가고 싶다 하면 붉은색을 부어 넣고 보라색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이제 보라색을 부어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빛나는 느낌을 추가로 넣고 싶다. 뭐 달밤 같은 느낌이 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크린이나 아니면은 스크린 레이어와 빛나는 빛 조명은 스크린하고 더하기 발광을 저는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기 색에서 투명색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제 밤 같은 느낌이 나는 색을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조명 느낌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이제 밤 느낌이 나는 색을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밝죠? 그러면 요거를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약간 달밤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빛 효과를 넣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둡게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소프트 라이트를 만들어서 좀 마냥 밝기만 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를 밝게 해줬으면 그 반대편인 아래편을 이렇게 좀 진하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붕 뜨는 느낌이 좀 잡혀요. 그래서 어딘가를 밝게 했으면은 어딘가를 어둡게 좀 잡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림적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나무색이 따로 노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나무색을
여기서 편집, 색을 결정한 다음에 그리기 색으로 변경하면은 좀 어울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레이어를 합치지 말고 다 나눠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숲 배경이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미리 본인이 직접 그리던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조합을 하던, 그래서 이렇게 미리 그려놓고 그거를 계속 복사해서 잘라서 쓰는 거예요. 계속 이제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은 출판 만화 시절 때부터 이제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원래 그 인물은 복사해서 쓰는 거를 추천하지 않지만 거의 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경은 복사해서 써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는 곳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집, 학교, 회사, 자주 가는 또 어딘가일 테니까 나오는 배경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배경 돌려 쓰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업 배경의 경우에는 이제 풀숲 같은 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을 미리 넣어놔도 되고 색을 안 넣어놔도 되는데, 이게 제가 어시스턴트 할 때 그렸던 이제 미리 그려둔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파일이 좀 무거워서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흑백 만화 시절에 그린 거라서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와이드하게 그린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땅바닥이 있고 밑에 들어갈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들어갈 나무,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이제 잡풀,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요거까지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은 최대한 미리 만들어서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으로 그려두면은 아무래도 좀 돌려 쓰는데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본인 그림체랑 맞는 브러쉬를 발견 못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무랑 풀을 본인이 소스를 직접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나 나무를 직접 소스를 그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뒀다가 필요할 때 조립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풀, 나무, 땅바닥, 돌, 하늘 이런 것들을 미리 그려서 따로따로 그려놨다가 필요할 때 조립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소나무, 그리고 산, 그리고 이런 거 나무들 따로 그려둔 거 보이시죠? 제가 안 그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다른 어시분이 그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그려놔서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제 자연물 배경을 일일이 다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려서 이제 돌려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자연물 그리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도저히 못 그리겠다 하면은 이제 좋은 이런 소재를 다운로드 받아서 잘 조립을 해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복제해서 쓰는 거고,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소재들이 내 그림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 소스 나무와 풀을 본인이 직접 그려두고 그거를 그때 조립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바쁠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바쁠 때는 인물도 복사해서 쓰거나 재활용해서 쓰거나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물의 경우에는 재활용해서 쓴다는 게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갖다 놓고 그거를 좀 달라 보이게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배경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때와 상황에 맞춰서 분위기를 다르게 잡을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다른 작품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를 좀 배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처음에 볼 때는 재미로 보고, 두 번째 볼 때는 분석을 하면서 보고, 세 번째 볼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체크하는 식으로 작품을 바라보면은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광고는 30초만 봐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는 분들도 제 영상에 신뢰도가 있고 질이 좋은 영상이라는 그 유튜브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스페셜 땡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팁을 좀 연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